두 개 있는 애입니다. 절대값이 두 개. 그래서 여기 일단 기억하는지 한번 다 보세요. 자, 요렇게롱 일단 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절대값이 두 개면 구간이 세 개입니다. 세 개. 누구랑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냐면 얘 0 되는 값이랑 얘 0 되는 값.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0일 때 0 되는 게 있고 2일 때 0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가원아, 자, 첫 번째 얘는 범위가 뭐라고 불러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세 구간에 있는 범위를 다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0보다 작을 때고, 자, 0보다 작을 때는 그 음수인 걸 넣어봐. 그러면 여기도 음수인데 여기도 음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대로 여기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는데 얘 때문에 다시 플러스 x 해서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풀어주면 이 구간에서는 x값이 마3이랑 1이 나오는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되는 거죠. 왜냐면 음수만 된다 했으니까 얘는 탈락이고 얘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되는 거를 한 개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 또 해보면 되겠죠. 혹시 범위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등호를 넣을 때는 우리 이상에 넣기로 했거든.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통일시켜서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는 0 이상 2 미만을 풀어야 되고. 자, 그러면 지연아 여기 부호가 뭘까요? 그렇죠. 1 같은 거 넣어보면 여러분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거는 여기 양수니까 양수라서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자, 이걸 풀었을 때 뿔마 루트 3이 나오는데 이 구간 안에 있는 게 루트 3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찾았습니다. 이 구간 안에 루트 3 되는 거 한 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 이상일 때를 이제 또 푸는 거죠. 2 이상일 때.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보시는 걸로. 그럼 이 구간에 없나? 답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인가 보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또 질문 어디 쓰실까요? 110, 그 다음에 어디 아까 130은 있었고 130 전에 있는 사람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어려운 거 뭐 없나요? 연습 문제는요? 117, 118. 여기 117. 없어요? 118. 없어요? 이런 거 했나? 너네 할 수 있나 다? 아, 했어? 아, 그래? 그러면은 그 또 130 앞에 또 어디 할까요? 없나? 네, 아무나 해줘봐. 복습할 경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한다고? 그럼 복태는 다 맞아야 되는데 이상하잖아. 다 알면 다 맞아야지. 128 질문 있는 사람 오래 걸린 거 없드나? 129 질문 있는 사람 이런 거 진짜 잘했다고? 잘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야? 잘 풀었어? 야! 내일까지 찍어서 올려. 너, 맞아. 너 뒤에 세 페이지인가 안 했더라. 여기서 그 풀이 공감한 거 없어요? 하신 분들? 이유고 한번 할까요? 아니, 왜냐면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은 여러분이 푼 거와 다른 풀이도 많을 거라서 듣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어쨌든 시험 시간 안에 풀어야 맞추는 거니까 과정이 중요하다고. 자, 일단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번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구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특징을 여러분, 자, 문제를 읽었을 때 이 값을 계산을 하는 건데 이 알파랑 베타에다가 막 이상한 허근을 다 넣어서 계산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무조건 이렇게 근을 이렇게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일단 얼마인지 써놓고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럼 저기다가 이제 보시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자, 요 식을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알파랑 베타를 그냥 저기 px 여기에다가 이제 넣으면 p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다 베타를 넣으면 p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대입을 해. 그럼 베타 곱하기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알파 곱하기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해서 이거가 얼만지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죠. 전개해 보겠죠. 자, 요거랑 요거를 그 공통인수로 묶을게요. 2알파 베타가 둘 다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렇게는 동류항이네요. 마이너스 3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그럼 마이너스 6알파 베타. 끝.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곱에다가 마일 넣고 합에다가 마일 넣고 곱에다가 마일 넣고. 그래서 지금 이게 물어본 거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합과 곱만 알면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숫자로 바뀐다. 요런 유형이었던 거고 또 있는 사람 한번 자기 풀이를 한번 보세요. 요 페이지에서 어려운 거 없나요? 수영이 괜찮나요? 129? 가원이도 130만 하면 돼? 268? 오케이. 자, 268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거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개수 잘못 본 거 중3 때부터 나왔잖아요. 자, 1차항 개수를 잘못 본 애가 있고 상수항을 잘못 본 애가 있어. 근데 어쨌든 이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일단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3분의 5랑 1을 두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개수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가지고 자 개수가 1이라 치자. 2차항 개수가. 여기는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두근의 합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x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두근의 곱이 들어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더하면은 3분의 8이고 곱하면 3분의 5죠. 그래서 계산이 이제 바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1차항 개수를 잘못 봤대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제대로 본 거고 그 밑에 친구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제대로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 본 거는 그냥 안 믿으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식을 조합하면 끝나는 거죠. 여기 개수를 우리가 둘 다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어차피 지금 둘이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1로 시작한다 라고 치면 되는 거고 제대로 된 거는 얘고 또 제대로 본 거는 3분의 7이 제대로 본 거니까 요거의 근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얘기해주고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 또 바로 얘기해줘야 돼.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자 그러면은 130쪽에 그 어떤 거 할까요? 여기 실력업 3개 할까요? 아니면 70번이랑 74? 73. 아 73? 그러면 7073 가원이는 몇 번이었지? 74 또 있는 사람? 지연이 더 없나요? 없어요? 오케이. 자 일단 70번 가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겁나 중요한 겁니다. 이 나머지 정리할 때 나왔던 거예요. 이 수영씨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알파를 넣었는데 1이고 베타를 넣었는데 1이잖아. 근데 2차식이잖아. 그럼 뭐 거의 끝난 거야.
알파 넣었을 때랑 베타 넣었을 때랑 1로 똑같대. 그러면 fx는 이렇게 그냥 식 바로 만들어야 돼.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게? 야, 알파, 그거. x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그치. 자, 하고, 여기 개수를 모르는데 1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여기 1은 생략하는 거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둘 다 같으면 그 나머지가 여기 그냥 뒤에 붙으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 친구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식이잖아. 근데 그게 얘래잖아. 여기다가 이제 얘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네모 박스가 그냥 얘랑 똑같습니다. 거기다 1 더한 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식 작성하는 게 여러분 앞으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거든. 식을 저렇게 혼자 만들 수 있는지가. 그래서 이 식을 못 만들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문제를 못 풀어요. 식 작성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73번 질문 들어왔으니까 자, 요거부터는 좀 이제 어렵게 시작하죠. 자, 73번 볼 거고요. 자, 2차식 px가 있는데 그래. 자, 일단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쓸 수밖에 없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봐봐. 이 알파 베타와 요 관계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 수학적으로다가 자, 두근이 1씩 커졌잖아.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저번에 뭐는 연습했냐면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요거의 두근이 누군지까지는 여러분 다 마스터했었어. 분명히 내가 저번 주에 똑똑히 기억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근이 누군가요? 알파 뭐라고? 플러스야 뭐 분해야? 플러스? 응. 자, 여러분 이게 이 x값이 근이었고 얘를 만족시키는 이 x가 근인데 x 마일이 알파가 되려면 얘를 이항시켜가지고 x값은 이렇게 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지금 얘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근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죠. 이 관계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자, 한 번만 더 비슷한 거 한 번만 더 해봐. 자, 만약에 근이 알파 베타였어. 근데 근이 똑같이 3만큼 작아진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였다면 얘는 f 뭐가 0이었을까요?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맞겠죠. 왜냐면 지금 알파일 때 빵인데 x가 알파면 알파일 때 빵인데 x 더하기 3은 알파에서 x값이 근이니까 이항을 시켜가지고 마이너스 3으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은 여기가 x 플러스 3이어야만 x값이 이렇게 된다. 해서 뭔가 거꾸로 느낌이었거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요 식을 바라봤을 때도 똑같은 거야.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알고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이만큼을 fx라고 생각해봐. 그냥 x에 대한 식이니까 이거 뭐 f든 g든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 어쨌든 fx는 빵이 이 식인 거야 지금. 근데 근이 1씩 커졌잖아. 가원아, 그러면 x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요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뭔지 알아요? 이게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인데 fx에다가 x마일을 넣은 게 fx마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x마일을 넣어요. x 자리에 x마일을 넣어요. 요게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 두 식의 관계를 알면 남들은 엄청 계속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계속 할 때
여러분은 알고 있는 식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걔를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어. 미지수 없이. 그래서 좀 이해를 해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 이제 x마일을 넣으면 되겠구나.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면 그게요. 얘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누구냐면 저건 거예요. x마일 넣은 거. 끝. 그래서 px가 이제 누군지 나온 것이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마일이 0이래. 아,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면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문자 붙여야 돼요. 이렇게. 자, 왜냐면은 얘가 지금 그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 방정식이다 보니까 이 근은 똑같은데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3배를 했어. 그래도 근이 바뀌지 않잖아. 그래서 이거에다가 어떤 실수 배인데 그게 이제 지금 내가 K라고 여러분 잡은 거고요. 저기서 그 P마일이 0이니까 마일을 넣어요. 그럼 여기가 0 되는 거고 마일을 넣은 거고 K 곱하기 자 마일 넣으면 4 마일 넣으면 10 해서 뭐예요? 마이너스 4는 16K K는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풀이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어쨌든 이 관계도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근각일치 관계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한 방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된 데가 있으면 여러분 설명을 더 들으면 돼. 모의고사류라서 다 비슷하거든. 문제가 조금씩 바뀌고 내나 그게 그 문제라서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그래서 K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넣어주고 저거는 이제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7x에 5, 6, 7, 8 이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P 2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이제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뭐. 네, 그 다음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273 빨리 정리해보세요. 273 정리 타임. 아닌데? 뭐야? 마이너스 2. 2분의 1. 맞지? 2분의 1. 응. 수영씨 뭐 없으세요? 아, 찾았군요? 잘 알겠으면 다른 거 풀어. 애들 지금 하는 중이라서. 일일까지 그리고
흰색, 보라색. 환희 이해됐나요? 이거 어려운 건데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너한테 도움이 되는 그게 공부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뭐가 조금이야. 자, 그 다음에 274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는 근데 생긴 것만 이렇게 뭐 도형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문자로 알파, 베타라고 지금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이것도 근각일수 관계하는 것 같지. 이거 막 열심히 근해 공식 쓰고 이러고 있으면은 완전 문제 방향을 여러분 잘못 잡은 거거든요. 알파, 베타를 구하지 않고 그냥 그 관계만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알파, 베타가 있대.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물론 근해 공식 쓰면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거 말고 알파와 베타의 관계만 알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였죠. 4였고 두근의 곱은 2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거 두 개는 그냥 적어 놓는 거고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두 근으로 하겠대. 그럼 당연히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근데 뭐 문자로 뭐라 잡을까? 뭐 P 잡을까요? P? 요 한 변의 길이 여러분 P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이제 여기도 P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그 넓이는 P를 뭐 한 게 넓이죠? P를? 그쵸? 그러면 이 넓이와 길이가 근인데 하나는 그냥 P제곱인 거죠. P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P제곱. 그 다음에 둘레는 뭐인 거죠? 4P인 거죠. P의 4배 해서 일단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두 근이 얘랑 얘니까 근각일수의 관계를 하면 뭐 M도 나오고 N도 나오고 끝나겠네요. 그럼 이제 P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요런 게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닮음입니다. 닮음. 자, 지금 뭐 어디를 봐도 상관없는데 이 큰 거 봐봐. 큰 게 지금 알파랑 베타가 같이 들어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P 있죠, P. 여기에 대응변이 여기랑 지금 똑같은 거죠. 닮은 B를 가지고 식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랑 여기 닮은 B 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P니까는 여기도 P면 여기는 알파 빼기 P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럼 어쨌든 우리 닮음의 중심을 지금 A라고 봤을 때 내가 그냥 이거랑 이렇게 이제 닮은 비식을 세우려고요.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P는 대응변이 누구예요? 얘의 대응변? 알파인 거죠. 자, 그리고 P의 대응변은 누구예요? 베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식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상관없어. 뭐 여기가 편한 사람은 여기랑 여기 하든 아니면 여기랑 여기 하든 그럼 대신 여기는 어차피 또 베타 빼기 P 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든 닮음은 무조건 이용해야 돼. 자, 그래서 닮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분배 법칙 해야 되겠죠? 알파 베타 빼기 피 베타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p랑 똑같다. 자, 그럼 이제 이항을 시킬 건데 요걸 이렇게 넘겨야 되겠네요. 알파 베타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p 베타랑 p 알파니까 p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면서 p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4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2분의 1인 것이죠. 4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p는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이제 숫자로 다 바뀐 거죠. p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2분의 1 넣으면 한 근은 4분의 1인 거고요. 다른 한 근은 2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통해서 m과 n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수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환희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두 근이 이거라니까. 아니,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 지금 두 근의 합 물어봤잖아. 두 근의 합이 4분의 9면은 x 앞에 뭐라고 써야 돼? 4분의 9.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2분의 1이죠. 여기 그냥 2분의 1 더하는 거죠. 이건 알지? 너 진짜 이거 모르면 너 학원 다닐 의미가 없어. 학원 그냥 다니지 마. 이 정도도 모르고 학원을 왜 다녀? 그냥 아예 노는 게 낫지. 그러면 개수가 4니까 이제 4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m값은 -9, n값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 한번 봐주세요. 130까지. 쌤, 빨리 갔다 와. 130까지 한 번 더 정리하세요. 못 풀었던 거 다시 해보고. 이거 95%.
너 뭐 틀렸다. 어디 틀렸다. 왜 틀린 거야? K가 아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질문 없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이거 많이 쓰더라. 미피 얇은 거.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2차 함수를 할 건데 여러분이 중3 때 2차 함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자 132쪽에 여기 중3 때 내용이 여러분 잠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를 핵심만 일단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번에 보면은 요게 여러분 그 기본형입니다. 2차 함수의 기본형이 ax제곱 이렇게 2차 항 이렇게 평행이동하기 전 기본형이라 부르거든. y는 ax제곱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제 무조건 꼭지점이 원점이었고요. 대칭축은 얘를 의미했습니다. 여기 x좌표가 여러분 대칭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a 값이 양수면 아래로 블록하고 a 값이 음수면 위로 블록했고요.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보통 이렇게 외웠죠. 폭이 좁아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그 이차항 계수의 크기가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원래 기울기라고 부르진 않거든. 기울기라고 부르진 않는데 약간 이 의미가 있어. 의미가 1과 2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그 얘둘의 공통점은 원점은 둘 다 지난다는 게 공통점이야. 그리고 아래로 블록해. 근데 얘는 개수가 1이잖아. 1을 넣으면 1이에요. 여기가 지금 한 칸 갔을 때 한 칸 올라가서 요런 식으로 생긴 게 지금 1x 제곱이거든요. 한 칸에 한 칸. 맞죠? 왜냐면 1 대입하면 1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가 2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넣는 건 똑같이 1인데 여기다가 1을 넣으면은 1제곱에 2가 곱해져서 1,2를 지나는 거죠. 1,2.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가 지금 2x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여기가 한 칸 갔는데 여기가 1제곱이랑 똑같으면 폭이 1입니다. 이거 좀 기억할 수 있겠죠? 1 제곱하면 1이잖아. 1 제곱하면 1이잖아. 그 간격이 우리가 이 숫자를 제곱한 거랑 같으면 폭은 1인 거고요. 얘를 기준으로 내가 한 칸 갔어. 그러면 1제곱에 2배를 해야 지금 이 길이 2가 되거든. 그러면 2배를 해야 하니까 여기 폭이 2다. 이렇게 거꾸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알려줄게. 이거 무조건 알고 있는 게 유리하거든. 자, 만약에 내가 여기가 3이었어. 그러면 여기가 뭐 똑같이 3이라 치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태까지는 어떻게 풀었냐면 식을 만들어가지고 ax제곱이 있는데 3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3,3을 넣어서 3은 9의 2, a는 3분의 1 전부 다 이 연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앞으로는 2차 함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고2 때도 수원 수투 할 때 계속 나오고 미분 적분할 때도 2차 함수가 계속 나와.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3칸을 갔어. 그러면 여기가 3제곱에다가 뭐를 곱했는지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 연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을 제곱하면 9잖아요? 근데 9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3이에요? 3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요마의 폭이 3분의 1입니다.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산으로도 된다니까? 이 연산을 안 해도 내가 꼭지점이 기준이어야 돼. 근데 주의사항은 꼭지점에서 3칸 갔으면 여기가 9칸을 가야 개수가 1인데 9칸이 아니고 3칸이 갔다는 거는 개수가 3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여러분 이제 꼭지점이래.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에서 여기 이제 점이 하나가 있겠지? 근데 우리는 이 길이만 알면 얘의 폭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가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만약에 대칭축이 3이었어요. 3. 그리고 여기가 이제 5였어요. 5. 뭐 하죠? 길이가 이쁘려면? 모르겠어. 하여튼 여기가 뭐 만약에 3,99 아무거나 해도 돼. 3,99 아무거나 할게 그냥. 자, 여기 만약에 뭐 5,3이라고 칠게요. 여기.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점이 두 개 있어. 자, 길이에 관심을 가져야 돼. 여기를 보든 여기를 보든 여러분 뭐 똑같잖아요. 3에서 5로 갔잖아요. 그럼 여기가 두 칸인 거죠.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9에서 3 빼면 되죠. 이게 지금 6인 거거든. 근데 봐봐. 2였으면 여기가 4였어야 폭이 1이거든. 근데 2인데 제곱을 하면 4잖아. 제곱을 하면 4인데 4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6이 되냐고. 얼마 곱해야 돼? 분수 얼마 곱해야 돼요? 4.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폭이 2분의 3이고요. 꼭지점은 3,9라 했으니까 이건데 위로 블록하니까 마이너스만 딱 붙여주면은 대입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씩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놓으면 수능 때까지 계속 써먹거든. 그래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 거야. 너무 편해 이게. 자, 어차피 분수는 또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나오지도 않아. 힘들지도 않지만. 그래서 연습을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0,0이고요. 여기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근데 여기가 글쎄 딱 4만큼이네. 수영아. 그러면 얘는 폭이 얼마일까요? 폭. 개수까지 얘기해줘. 딱 부호 포함해서. 그쵸? 얘는 여러분 그냥 마이너스 1x 제곱이에요. 왜냐면 꼭지점 0,0이라 했으니까 식이 끝이겠죠. 이런 식으로. 환희 오케이? 듣고 있어? 할 수 있겠어? 여기가 2인데 여기가 2의 제곱이랑 똑같잖아. 그러면은 폭이 1이라고. 절대값이 1.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보면 뭐 잘 나오는 것도 여기가 이제 2인데 여기가 만약에 1이다. 그리고 여기가 뭐 원점이라 칠게요. 그냥 편하게. 원점. 두 칸 갔는데 여러분 한 칸 갔어요. 그럼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일까요? 아무나 해줘 빨리. 얼마야? 그렇지. 자, 여기가 2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4일 때가 폭이 1일 때인데 지금 그거에다가 1이니까 4분의 1배잖아. 4분의 1배. 4분의 1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꼭지점에서 몇 칸 갖고 여기서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식으로 써드리면 여기를 L이라고 하면요. 여기 길이가요. L 제곱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요게 길이입니다. 항상 공식. 여기가 L이면 여기가 AL 제곱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2랑 4가 있으면 여기가 2잖아.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4 절대값 A인데 그게 4니까 A 절대값은 1이고 얘는 위로 블록하니까 마일이었다. 이렇게 공식으로 해도 돼. 분수가 약하면 그냥 여기다 써놔. 이렇게 점 하나 찍고 내려. 점 하나 찍고 내려. 여기가 편하면 여기로 해도 돼. 여기.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에서 떨어진 길이를 L이라고 할 겁니다. 꼭지점에서 떨어진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그 Y좌표 차이 있죠? Y좌표 차이는 제곱하고 절대값 개수의 절대값. 그걸 곱하면 저 길이예요. 그래서 길이를 알면 A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개수가 1인 거 먼저 외우세요. 여기가 2인데 여기가 4면 개수가 1. 여기가 3인데 여기가 9면 개수가 1. 그게 제일 잘 나오고.
아니면 이제 분수 나올 때는 여러분 공식으로 쓰셔도 괜찮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걸 이용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대입하는 게 너무 그 좀 소모하는 게 많아. 이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너무 계속 계산해야 되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자 평행 이동해가지고요. 표준형이라 부릅니다. 이거 표준형이고요. 꼭지점 좌표 못 알아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요거 빵되게 하는 값이랑 여기 있는 게 꼭지점 좌표였습니다. P, Q. 자, 근데 사실 이제 고1 수학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을 주는 일은 뭐 없고요. 전부 다 일반형으로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형을 만났을 때 꼭지점 좌표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빨리. 자,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비추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 일단은 그 중학교에서는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고 순서가 뭐냐면 여기서 대칭축을 여러분 바로 찾을 건데 대칭축을 어디서 찾냐면 최고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만 알면 요거는 바로 나옵니다. 이 뒤에 상수항 보지 않아도 얘랑 얘를 알면은 대칭축이 여러분 딱 결정이 돼요. 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웠잖아. 그럼 이게 뭐 실근을 갖든 안 갖든, 근데 지금은 실근을 갖는 게 여러분 식을 이해하는 기가 편해서 우리가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났죠. 자, 그때가 y가 0 되게 하는 x좌표가 근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거든요. 근데 대칭축은 무조건 어디냐면 두 근의 평균이잖아. 여기가 여러분 대칭축이잖아. 두 근의 평균이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엔 뭘 뜻하냐면 우리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요. 거기에 절반이 무조건 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근의 공식 앞에 머리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그게 여러분 무조건 축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두 가지지. 두 근의 합을 반띵하면 축이다. 이렇게 해도 좋고 근의 공식의 앞에 2a분의 마이너스 b 하고 뿔마하고 원래는 여기 더 있잖아.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중간이 딱 여기라서 축이 얘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외우면 돼.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두 근의 합의 절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2랑 4잖아요. 지금 개수가. 그럼 이거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근데 그거의 절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대칭축. 아니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그냥 외우면 되잖아.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일. 이거 암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이 마일 컴마구나. 이건 바로 나와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 바꿀 시간 없다고. 문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입할 겁니다. 차라리. 얘가 필요하면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y좌표는 그냥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y좌표는 필요하든 안 하든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이 제일 중요한 좌표이기 때문에 바로 찾을 겁니다. 그래서 환희야 공식이 뭐라고? 여기에서 대칭축 공식이 공식 알려줬잖아. 대칭축 공식이 뭐라 했어? 2a분의 마이너스 b 해서 이거 2배 분의 이거 부호 반대가 여러분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숫자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그 시험을 칠 때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일부러 막 빨리빨리 해라고 막 독촉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여러분 시험을 풀 수 있고 그래야 점수가 나와서 어쩔 수 없어. 어떻게든 풀이과정 시간을 줄여야 돼. 그래야 뭔가 뒤에를 풀어볼 시간이 생기지. 아니면 뒤에 문제 볼 시간도 없이 그냥 시험이 다 끝난다니까요. 고등학교 시험이 원래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부호 이것도 여러분 또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ABC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이게 뭐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는 위볼인지 아볼인지 보면 바로 나올 것이고 이 C가 여러분 Y 절편이었습니다. 자, 꼭지점에 Y 좌표랑 헷갈리면 안 돼요. 꼭지점 아니고 Y축이랑 만나는 점 있죠. Y축이랑 만나는 점이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 Y 절편. 자, 만약에 여러분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은 여기인데 Y 절편은 여기야.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저기 ABC에서 C는 여기를 얘기하는 게 C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로 블록 하잖아요. 위로 블록. 위로 블록해서 여러분 지금 시무룩 하잖아요. 시무룩. 이렇게 시무룩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음수일 때입니다. 음수일 때. 자, 요게 A가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를 보면 0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 C는 양수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대칭축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 해봐. 양수예요, 음수예요, B. 배웠잖아, 너네 이차 함수 배웠잖아. 지금 이 그래프는 B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왜 양수야? 어떻게 외웠어? 어떻게 배웠어? 양수인 이유가 뭐야? 어떻게 배웠어? 보통 여러분 이렇게 배웠지 않아요? 자, 대칭축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죠? 자, 그 말은 대칭축이 양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대칭축이 양수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A랑 B가 부호가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면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양수잖아요. 그러면 얘 둘이는 부호가 달라야 되거든. 그래서 요쪽에 있으면 부호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대칭축이 양수라서 마이너스인데 양수니까 A, B는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돼. 그래서 부호가 다르거든. 그러면 A는 지금은 음수잖아. 그러면 달라야 하니까 B는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같다 이렇게 배웠겠죠. 같다. 대칭축이 여기에 있으면 A, B가 다르고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면 A, B가 부호가 같다. 이렇게 항상 성립하니까 어쨌든 내용은 그런 거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모르면 다시 외우시면서 여러분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레알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특강은 여러분 그냥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풀어오세요. 여기서부터 숙제니까 알겠죠? 여러분이 풀어오시고요. 저는 일단은 우리 설명해야 되는 것 좀 하러 갈게요. 자, 어디 할 거냐면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할 거고요. 자, 일단 오늘 하는 파트는 지금 2차 방정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X축과 만날 때 얘기입니다. X축과 만날 때. 그래서 나중에 이거 2차 부등식에서도 여러분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누적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하나 또 빠뜨리면 안 돼요. 저 복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양수일 때만으로 할게요. 음수일 때 똑같아서. 자,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가 있고요.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가 있고요. X축이랑 안 만나는 2차 함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함수에서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있잖아. 이게 결국에는 X축이 Y가 0 될 때를 의미하거든. Y가 0 될 때. 그래서 Y에다가 내가 0을 넣어. X축과의 위치 관계니까 Y에다가 0을 넣었어. 그러면 Y에다가 0을 넣는 순간 2차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죠. 원래 2차 함수였는데 Y에다가 0을 넣었더니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이 I는 실근이 최대 몇 개죠? 2차인데
그렇죠. 그러면 실근이 2개거나 1개이거나 빵개일 거 아니에요. 무조건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 세 개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실근이 2개라는 말은 0 되게 하는 x값이 2개니까 요게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의 이차함수 그래프인 거죠. x축이 y가 0이라서 그래.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자, x축이 y가 0인 거니까 0을 넣었어. 이번에는 실근이 하나래. 자, 그 말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근이 하나. 0 되게 하는 x값이 하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자, 얘는 실근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좌표 평면은 실수 체계이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는 거는 여기랑 얘랑 만나는 x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여야 x축과 안 만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판별식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가 잘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그림은 이제 이차함수와 x축의 위치관계를 볼 때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교점이 없으면 판별식이 음수다. 이거 위에 있다고 해서 양수라고 하고 막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 많거든. 그래서 실근이 몇 개인지를 따라서 이때는 양수, 이때는 0, 이때는 음수 이런 거니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붕 뜬 게 판별식이 음수예요. 왜냐면 양수면 교점이 2개라면서 근이 2개라면서 여기 근이 2개.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이 양수인 거지.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다시 가봐요. 자, 어디냐면 138 보세요. 138. 자, 지금 문제를 여러분 잘 읽어봐. 자, 78이랑 79는요. x축과 x축과 이렇게 돼 있죠. 자, x축과라는 말이 보이자마자 y에다가 뭐 대입해야 된다고? 0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본능적으로 풀면 안 돼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자,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 궁금하잖아. 그러면 y가 0 될 때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y에 0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2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근 구하면 되겠죠. 빨리 해줘. 인수분해해서 근 구하기. 그래서 여러분이 근 구하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 많이 했잖아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제는 문제가 바뀌었어요. 자, x축과 교점의 개수 구하라고 했죠.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 막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 쓰고 있으면 여러분 거덜나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러면. 자, y에다가 여러분 0 넣겠죠. 왜냐면 x축과의 교점 이런 게 나오자마자 일단 y가 0 됐을 때 x가 몇 개냐 물어본 거야. 근데 x축, y축 다 실수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겁니다. 실근의 개수. 그래서 결국에는 실근의 개수를 따질 때는 우리 뭐만 따지면 되죠? 세 글자? 그렇죠. 그냥 판별식 문제인 거죠, 얘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지. 실근의 개수 보는 거니까 판별식 보는 거죠. 자,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했을 때 0보다 크네? 그러면 지연아, 실근이 몇 개?
그렇죠. 그럼 얘는 교점이 두 개인 거예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두 개가 답인 거죠. 두 개. 자, 그 다음에 2번도 후딱 해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거 음수 나오네, 음수. 자, 그럼 환희야 뭐라고 써야 돼? 교점이 몇 개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빵개라고 쓰거나 없다라고 쓰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괜찮죠, 여러분? 자, 하나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앞으로 잠깐 다시 가보세요. 137쪽.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이야. X축은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았잖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파트의 메인입니다. 이제는요, 직선이랑 만납니다. 그냥 X축도 직선인데 X축 말고 다른 직선이랑 만났을 때의 교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물론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것도 있고 2차 함수가 나중에 2차 함수랑 만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평이동해서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류의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하는 거예요. 방금 한 거는 X축이랑만 했잖아. 근데 지금은 2차 함수가 다른 애랑 만났을 때 이런 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차피 이것만 할 거긴 한데 여기서 직선인데 X축이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0이 아닌 비스듬한 직선. 자, 얘가 기울기 양수, 얘가 기울기 음수. 모르면 곤란하고요. 지금 밥 먹을 자격도 없어요. 이것도 모르면. 환희 이거 아나요? 기울기 양수 음수 할 줄 아나요? 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잖아. 만나는 점이 있으면은 여기 길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넓이를 또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 함수의 성질 중에서 자, 기울기가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양수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자, 이 기울기가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 가로와 세로의 비거든. 비율이 지금 기울기란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만약에 2면 여기가 1대 2라는 걸 의미하죠.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돼.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은 여기는 얼마를 뜻할까요? b가 루트 이 모양을 봤는데 아니 피타라고 이 루트 얼마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암산으로 바로 돼야 돼. 나중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지금. 이게 만약에 여러분 3이었어. 예를 들어서 3이었어. 실제 길이가. 그럼 여기는 그냥 3루트 5인 거야. 왜냐면 1대 1의 루트 5니까 그냥 길이비 자체가 1이면 여기가 루트 5잖아. 그러면 3이었으면 3루트 5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가 3이래. 그러면은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자 2라고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3이네. 그럼 여기는 6이겠지. 맞고 피타 해서 9, 6, 6, 36, 루트 45 해서 3루트 5겠지. 그러니까 이거 맞는데 이거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연산할 시간이 앞으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의 비를 알면 여기까지 그냥 같이 피타로 가는 거예요. 1대 2대 루트 5로.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이 방향이. 자, 그러면 이 길이가 3이면 루트 5배를 하면 3 루트 5다. 이게 돼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 다시. 자, 기울기가 만약에 여러분 2분의 1이야. 기울기 2분의 1이야. 수영아 눈 떠야 돼. 눈 감으면 안 돼.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자, 근데 여기 실제 길이가 여러분 만약에 6이었어.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2대 1이니까요. 여기는 여러분 3이겠죠. 이걸 모르면 지금 앞으로 진도를 못 나가요. 자, 기울기가 2대 1이면 여기가 6이면 여기는 절반입니다. 2대 1 맞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 피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자고. 자,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애초에 여기가 두 칸이면 여기가 한 칸일 것이고 피타를 하면 여기가 루트 5다. 이 길이가. 근데 여기가
실제 길이가 6이 되려면 곱하기 얼마 하면 되죠? 그쵸? 그럼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3 루트 5인 거예요. b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 옆에다가 하나 써놔봐. 자, 나중에 넓이도 물어보고 길이도 물어보고 할 때 무조건 요 비스듬한 게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 이렇게 내리세요.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 만드세요. 자, 이거 돼지꼬리 해가지고 옆에 하나 그리세요. 커다랗게 해놓고, 자,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자, 기울기가 m이면 요 그림 안에서 그냥 뭐야? 예, 고마워요. 자, 기울기가 m이면 여기가 1이면, 자, 우리는 b는 동그라미 칠 거예요. 실제 길이가 1이라는 뜻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가 1이면 여기는 m이다의 의미가 기울기의 의미고요. 그렇다면 이 비스듬한 길이는 피타 쓰면 m제곱 더하기 1제곱의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b를 이용해서 길이를 빨리 구하자 이겁니다. 일단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목적이. 그래서 이거는 막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노가다가 좋냐고. 팔만 아프고 시간만 가지. 자,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조금 요거 저 이용하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이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2차 함수로 갈게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봐 여러분. 2차 함수랑 직선이 있어. 그러면 직선은 어차피 1차고 2차 함수는 어차피 2차거든. 근데 얘들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궁금하면 연립방정식을 할 수밖에 없고,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y에다가 대입을 해서 둘이 같다 해놓고 비교를 하는 거야 지금. 자, 교점이 나오면 연립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 라고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여러분은 연립이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연립. 자, 이게 연립한 겁니다. 자, 근데 이항을 시켜보면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맞잖아요. 이항 시키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새로운 2차 방정식 나오죠. 뉴 방정식 나왔죠. 뉴 방정식. 자, 얘를요, 인수분해를 하면요, x값이 2개가 나오죠. 자, 그 말은 실근이 2개인 거잖아. 그게 바로 얘 입장에서는 교점이 됩니다. 연립했을 때의 실근이 두 식의 교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맨날 뭐 이런 거 옛날에 여러분 파릇파릇 할 때 막 이렇게 미지수 2개인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뭐 x는 뭐 y는 뭐 해가지고 그게 직선 사이의 교점이었잖아요. 연립방정식의 해.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연립을 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풀었다. 근데 근이 2개다? 그럼 교점이 2개인 것이고, 연립을 했는데 실근이 없었다. 그러면 교점이 없으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결국에는 교점이,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직선이라서 만났다가 또 만났다가 뭐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교점이 많아봤자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랑 내용이 똑같죠. 2개거나 1개거나 빵개겠죠. 교점이. 자, 그래서 여기로 가보세요. 자, 지금은 우리가 뒤에 파트가 이거잖아요. 280, 281. 자, 280부터 볼게요. 자, 문제에서 교점 물어봤죠?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이제 똑똑하게 하자. 연립을 하는데 결국에는 빼는 게 연립하는 거야. 이항시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냥 빼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쓰고 이걸 또 쓰지 말고 그냥 빼는 게 연립이에요. 가감법 한다 생각하면 되죠. 자, 앞에서 뒤에 거를 빼야 편하죠. 2차에서 1차식을 빼가지고 는 0 안 쓰면 조진다. 진짜 는 0 써라. 자, 이항시켜서 여기는 0 됩니다. 는 0 생략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얘의 근이, 교점의 방정식의 근이 교점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서 근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자, 그래서 교점의 방정식을 풀었더니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얘는 교점이 두 개인 거고 그 두 개가 2분의 1이랑 4였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예제 문제니까. 자, 그러면 2번은 이렇게 또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차피 2차 함계수가 양수여야 편하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거든요. 얘를 넘길게요, 제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쟤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교점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근을 구하래. 뭐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정답. 근의 공식 써야죠. 얘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구하래잖아. 그러면 근을 구해야 돼.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이렇게 구해야 얘는 끝나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81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281 보세요. 자, 이번에는 위치관계 말하라고 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그 셋 중에 하나를 쓰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얘를 열심히 그려보고 얘를 열심히 그리는 것은 지금 우리 취지에 안 맞아요. 그래프 문제가 아니고 교점의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서 뉴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뉴 방정식. 자, 이게 지금 바로 뉴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가 실근이 몇 개인지만 알면 얘들이가 교점이 몇 개인지가 나온다. 자, 지금은 개수만 알면 돼. 개수만. 자, 뭐 쓰면 돼? 그렇죠. 자, 지금은 여러분 판별식만 써도 되는 문제죠. 교점의 개수만 알면 되니까. 위치관계가 그거야. 어려운 거 아니고.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여러분 음수입니다. 그럼 수영아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만나지 않는다가 지금은 답이죠. 그래서 4번만 해봐. 281에 4번. 일반 수업에 하루 떼어서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잠을 좀 깨보세요. 충전이 안 되는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부터 보고 몇 분 남았냐면 지금 40분 남았으니까 40분 남았으면은 근데 이게 또 왜 안 먹힘? 말은 안 됐네. 자, 여기 다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1번 이거 보면은 여러분 너무 쉽네요, 이거 그거죠. 자, x축이랑 여러분 만났잖아. 그러면 y가 0 되게 하는 x값을 알려준 겁니다. y가 0 된다는 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근이 교점의 x좌표니까 근이 y랑 4다. 그러면 근을 알면 개수는 우리 바로 찾을 수 있죠? 암산 되시죠? 두 근의 합이 여러분 2잖아요. 그러면 2인데 여기가 마이고 두 근의 곱이 마팔이면 여기가 마팔인데 지금 보다시피 개수가 여러분 2배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2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2를 다 이렇게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계산한 거에다가 개수 확인하고 여기다가 2배 하니까 마사가 답일 것이고 여기다가 2배 하니까 마이너스 16이 답이겠죠.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또 문제를 볼게요. 자, 지금 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선분의 길이가 비스듬한 건지 축이랑 평행한 건지 잘 봐야 돼. 지금 x축과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 점이 바로 방정식의 두 근을 의미합니다. 방정식의 두 근이 a랑 b의 x좌표거든. 근데 a, b의 길이가 여기잖아, 2루트2.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두 근에 뭘 의미하는 거게? 두 근의?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두 근의 차가 2루트2다 이 말을 만나는 점이 있는데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2다 이렇게 포장한 거지, 포장. 그러니까 두 근의 차 문제인 거야, 그냥. 그러면 두 근의 차는 제가 공식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두 근의 차 공식으로 하자 그랬지. 자, x축과 만난 거니까 y에다가 0을 넣었고요. 그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의 지금 차이가 2루트인 게 요 상황의 이 거리랑 여러분 동일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두 근의 차 공식은 뭐였어요? 뭐 분의? a 절대값 분의 그리고 위에가 뭐였어? 분자 뭐였어? 앞에 비슷한데 아 그렇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판별식이요. 자 그게 2루트2다. 이게 여러분 제일 좋고 진짜 안 외워지면 뭐 곱셈 공식으로 가야지. 근데 어차피 그냥 이거 한 번 하는 거랑 이거 외우는 게 낫지. 곱셈 공식 하는 것보다 어차피 계속 써먹을 건데 외우세요. 환희 알겠어요? 이게 뭐 구할 때 쓰는 거라고요? 두 근의 무슨 소리야? 아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 공식이 a 절대값 분의 루트 판별식인데 그거를 외워서 이렇게 하자고. 네. 해서 여러분 양변을 제곱하면은 36 마이너스 4k 플러스 12는 요거 제곱하면 여러분 8이니까는 k가 얼마인지 딱 나오죠.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저걸 써야 돼요. 나중에 2차 함수랑 만났을 때 그 직선이랑 만나면 무조건 저게 훨씬 빨라. 노노야 노노.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 일단 연달아서 가겠습니다. 배운 내용까지.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x축과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으려면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x축과의 위치관계는 y가 0 되게 하는 실근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 그랬죠? 자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나연아.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야 아니면 크다야? 크다죠? 판별식 0보다 커야 여러분 실근이 2개죠? 그래서 이거 그냥 판별식 문제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판별식이 0일 때가 답이겠고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실근이 없어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판별식 풀면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너무 쉽잖아요. 자, 만약에 285번을 푼다 쳐. 2차 함수가 x축이랑 여러분 접했대. 그러면 y 값이 0 되게 하는 실근이 몇 개라는 소리야? 몇 개라는 소리야? 몇 개? 예? 접하는 게 뭔데요? 이게 접하는 건데? 그러면 근이 몇 개야? 근이? 한 개라고 얘기하지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인데 똑같아서 근이 한 개인 거잖아. 자, 그러면은 이 접한다가 나오면 y가 0 되게 하는 근이 한 개라는 뜻이고, 그 한 개의 근을 뭐라 부르고? 중근이라 부르고, 그죠? 중근이라 부르고. 그러면 수영아 이제 뭘 쓸 차례고? 너가 대답. 중근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냐고. 아니, 너 아는 거 2차 방정식에 중근을 가진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 이 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 때 할 게 하나밖에 세 글자. 이름이 뭐야? 갑자기 이렇게 멍청이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나서 지금 멍청해진 거야? 뭐 해야 돼요? 판별식이 0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6a 플러스 16이 0 돼야 되니까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6이 0이어야 하고, a 값이 두 개래잖아. 그러면 두근의 합이 마육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6이니까 두근의 합이 마육 되려면 마이너스 뭐가 근이겠어요? 마이너스 8과 누가 근이겠어요? 2가 근이겠죠. 해서 이렇게 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어차피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랑 똑같으니까 알파벳 다 구한 거잖아요 지금. 제곱해서 다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필주수 4번. 자, 여기서부터는 x축 아니죠? 자,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자, 2차 함수랑 x축이 아닌 어떤 직선이랑 여러분 만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 정리할게요. 자, 얘랑 만났지. 그러면 연립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자,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빼는 게 연립이라 그랬죠. 이항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빼서 적으세요. 자, 이항시켰을 때 여기 0 꼭 쓰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입니다.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보다시피 점이 두 개라는 거는 교점이 두 개라는 거고,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지금 대놓고 알려준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 잘 봐. 알고 있는 거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 두근의 합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아시죠? 알죠? 네. 아시나요? 두근의 합.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마일인 거 아시죠? 네. 자, 그럼 여기가 마이야. 여기는 뭘까요? 1이겠죠. 합해서 마일 돼야 되니까. 이게 지금 잘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 돼야 될까요? 그쵸.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막 대입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봐봐. 알고 있는 걸 이용하면은 그냥 연산 없이 다 나오잖아. 얼만지. 그래서 한 근을 아는데 두 근의 합을 아니까 더해서 마일 되려면 여기는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돼서 K는 5다. 이렇게 여러분 해서 지금 K까지 구했는데 문제에서 좌표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얘죠, 얘.
A 말고 B가 얘잖아요. 근데 1, 그리고 여기에는 Y좌표까지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대입하면 좋겠죠. 왜냐면 다 숫자니까 요렇게 X값이 근이고 Y좌표는 여기 대입한 거랑 여기 대입한 거랑 똑같을 텐데 K가 지금 5라는 걸 구했으면 여기 5 넣고 1 넣어서 6이다 해도 되지만 저기 넣으나 여기 넣으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교점이니까. 자, 다음 내려갈게요.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뭐부터 해야 되는지 다 문제 보면서 생각해. 자, 2차 함수랑 직선이 있는데 또 만났어. 그러면 연립을 해야 되고 연립한다는 거는 이항시켜서 뺀다라는 소리니까 동류항끼리 여러분 딱 정리해가지고 요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그 중에서 한 근이, 두 개 중에서 한 근이 1-루트2래요. 그럼 이제 끝났는데요. 2차 방정식인데. 개수가 유리수인데 근은 무리수가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가 여러분 자동입니다. 근을 하나 알려줬지만 두 개 다 알려준 거랑 똑같죠? 자, 그럼 이제 바로 가야죠.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면 2잖아.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가 개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고 두 근의 곱이 빼기 1이거든. 그럼 이 자리가 상수항 자리가 두 근의 곱이니까 해서 이제 A, B 그냥 구하고 끝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여러분 암산으로도 돼요. 287 해봐요. 287. 환희 개념할리 숙제 다시 검사 맞고 월요일까지. 하고 수영이 다 푼 애는 다 했어? 다 푼 애는 다 했. 아, 그래. 너랑 나연이랑 가원이랑 그래. 다 푼 애는 봤다. 그러면 수영이는 오답. 하고 나연이는 개념원리. 나연이 오답 그거 그 뭐죠? 그 했나요? 오답 그거 안 보내셨는데요? 그러면 개념원리 세 바닥이랑 그거 남은 거네. 맞죠? 다 했고. 자, 여러분 287에 자, 2항을 시키면 2x제곱 플러스 6x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엔 사실 관심이 없다고요. 왜냐면 두 근의 합만 알면 되잖아요. 두 근의 합이 얼마냐면 얘분의 얘 부호 반대니까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3이면 얘는 뭐겠어? 0이겠죠. 이런 식으로 x좌표가 이렇게 편하게 나와야 돼. 자꾸 근이라고 생각해야 돼.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니까 그냥 2차 방정식 문제인데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 알거든?
곱은 아직 몰라요. K를 안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근의 합을 이용하면 다른 하나는 빨리 나오겠구나. 요 생각을 요 X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솔직히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0컴마인데 여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고 무조건 여기 넣어도 되지만 여기 넣어도 어차피 교점이니까 똑같다니까. 그래서 0,마삼이 답이 되겠습니다. K를 구하든 안 구하든 어떻게든 답이 이거인 건 맞는데 여기 넣어도 되지만 여기 넣어도 된다는 걸 알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좋았어. 자, 그리고 이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또 위치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죠. 자, 연립을 했을 때, 즉 이항을 시킨 교점의 방정식이 근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근이 두 개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근이 하나면 한 점에서 만나고 실근이 없으면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그냥 판별식 문제니까 너무 그냥 똑같아서 여러분 사실 할 게 없어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91로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요. 291에 보시면 평행하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야 돼. 평행하다 했으면 얘는 똑같은데 얘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 K라고 썼어야 돼. 이렇게 문제 풀 때. 평행한 직선이면 앞에는 똑같고 뒤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3 같이 연립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Y절편은 모르니까 K로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환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뭐라 했냐면 접하고의 동그라미 쳐야 돼. 접하고의 동그라미. 얘랑 얘랑 접한다는 게 지금 문제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이미 있어요. 접하고라고 했잖아. 그 얘들이 접한데 그 말은 교점이 하나고 중근을 갖는다 이 뜻이니까 연립을 했을 때, 즉 이항을 시켰을 때 걔가 실근이 한 개 중근을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중근 가질 조건이니까 여러분 판별식이 생각나시겠죠? 하지만 자, 판별식이 0이다 이꼴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판별식 쓰지 말고 여기가 3이면 사실 여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완전 제곱식 되는 상수가 얼마죠? 정답 4분의 9. 좀 잠이 깨셨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차피 개수가 1일 때는 이거 반의 제곱해서 4-K는 4분의 9다. 그러면 K는 4분의 7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판별식 써도 어차피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으나 이게 조금 더 그래도 간단한 느낌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하셔도 어차피 답은 여러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뭐 구하랬냐면 요 B도 여러분 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B가 뭐예요? 아, K 구하는 거죠? 아, 그럼 구해서 끝났네요. 여기에 4분의 7 넣으면 되네요. K가 4분의 7이니 B가 4분의 7.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7. 이게 이제 답인 거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딱 쉽게 만들어 놔야 뒤에가 이제 잘 될 텐데 저랑 일단 어려운 거 몇 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은 299 봐주시겠어요? 자, 요런 스타일은요, 지금 그래프 보고 막 우리가 답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fx 더하기 gx 더하기 hx 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근을 구하냐고. 저 그래프만 가지고는 못 구하고 식을 작성해야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식 작성하는 거 같이 해볼 건데, 자, 절대값이 같다라고 그랬어요.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은 지금 아버린 게 두 개고, 그럼 얘 A라고 잡고 얘 A라고 잡으면 G는 위볼이니까 개수가 부호만 반대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정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 식은이 얼마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을 작성을 해야 풀 수 있습니다. 자, fx, gx, hx. 자, 식 작성하는 거 적어주세요. 자, fx는 최고차항계수가 a라고 일단 설정을 하고요. 두 근을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인수분해 형태로 적어도 되지만 어차피 전개할 거면 바로 쓰는 게 그래도 낫겠죠. 어차피 시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평소에 시험 친다 생각해봐. 자, 그럼 어떻게든 앞에서 이 뭔가 뇌의 에너지를 덜 써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여러분 지금 fx만 보는 거예요. 두 근이 마일과 1이거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0이니까 여기는 없고, 두 근의 곱이 마일이니까 이렇게 fx식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gx 똑같이 해봅니다. 자, gx는요 마이너스 a짜리입니다. 개수는 마이너스 a고요. 그 다음 근이 누구냐면 마이랑 1이거든. 마이랑 1이 근이야. 그러면 x제곱 하고 마이랑 1이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의 부호반대 1x, 두 근의 곱은 마이 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hx는 개수가 a고 두 근이 1이랑 2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식 만드세요. x제곱. 자, 환이야. 1이랑 2가 근이야. 그럼 여기는 몇 x라고 써야 돼? 더하면 3인데? 더하면 3인데 여기가 3x라고? 합은 부호 반대잖아.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 지금 근데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참 말이 안 된다고. 두 근의 합이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3x잖아. 곱이 2면 여기는, 그래, 좀 외워라. 자, 그래서 fx, gx, hx식이 이렇게 여러분 나오고요. 자,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서 는빵을 하게 되면 a는 어차피 약분이 되겠네요. a는 0이 아닌 상수니까요. 방정식에서 사실 약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x제곱 마일에 마이너스 이거에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는빵 해서 이제 근을 구하셔야지. 저 그래프로 지금은 못 풉니다. 바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A만 딱 약분하고 그대로 여러분 대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식을 써보시면 모든 근의 합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2차 방정식이라서 2차항 계수랑 1차항 계수만 알아도 답 나오고 끝나겠지. 자, 2차항 계수는 1이고 1차는 마x, 마3x니까 마4x거든. 그럼 그냥 볼 필요도 없이 두 근의 합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지? 뒤에 계산해도 되지만 답이 나왔다. 그래, 이런 거는 처음 풀 때 어렵단 말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 302번만 같이 좀 할게요. 여기서 302번만. 자, 여기에 요거 밑줄 꺼보세요. 항상 위쪽에 있도록. 이게요, 항상 위에 있다는 게 교차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위에 있든 항상 아래에 있든 2차 함수랑 직선이 있어. 아래로 블록하고 내려가는 직선이 있거든. 근데 얘가 항상 위에 있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위에 있다가 얘보다 아래에 있다가 얘보다 위에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위든 아래든 그냥 만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참고로 자, 이렇게 접하면요, 이거는 여기는 만난다라고 표현하지 얘보다 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무조건 요 상황이 위에 있는 겁니다. 모든 범위에서 위에 있고 위에 있고 위에 있고 이렇게 항상 위에 있다는 게 그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랑 같은 말이라고. 요게 만나지 않는다랑 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자, 그러면은 교점의 방정식의 근이 없다는 거잖아. 실근이 없다는 말을 저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죠. 실근이 없다. 그랬을 때 이항시키기로 했지. 4분의 1 x제곱. 동류항은 같이 묶어서 바로 써야 돼. k 플러스 2x 14 k제곱 플러스 6은 빵. 는빵 자꾸 생략하면 안 되고 얘가 실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수영아 뭐 쓸 차례고? 그렇죠. 판별식 쓸 차례고. 실근이 없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환이야. 0보다? 그렇죠. 해서 이제 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다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처음이라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싹 다 2차 방정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푼의 질문을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푼에는 화요일날 풀이 한번 하고 오늘은 일단 이참수 한 김에 자, 우리가 이제 남는 시간 12분. 자, 12분 동안 뭘 할 것이냐? 2차 함수 꼭지점 좌표 빨리 찾기 할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표준형 만들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갈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거 일반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근데 여러분 봐봐.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일반형이자 표준형이랑 똑같은 놈입니다. 얘는 이제 꼭지점이 0,마사인 친구고요. 왜냐면은 그 일창이 없잖아요. 여기서 일창이 없으면은 꼭지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0,마사.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은 일창 살아있죠. 일창 살아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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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일반형이 맞죠. 얘처럼 꼭지점 바로 얘기할 수가 없는 애들을 지금 다 써놓은 거고 시험에는 저런 애들이 나오지 이런 게 잘 안 나온다고. 자, 그래서 꼭지점 좌표 구하는 연습을 할 건데 아까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으면 여기에서의 대칭축은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근해 공식 그 앞에 머리가 대칭축이다. 암산으로 3초 컷. 아니 3초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빨리 나와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니까 3이랑 마6 2랑 6, 마3이랑 12, 3이랑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 이 두 개만 알면 축이 당당당당당 나오고 끝나야 돼. 자, 여러분 이거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이거 1,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곤란하니까 무조건 지금 기억하고 바로 외우셔야 돼요. 자, 6분의 6이니까 1 되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를 어디 붙이든 공식을 알려줬잖아. 그러면 그냥 바로 나와야지. 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을 넣으면 되잖아. 그럼 뭐 1 넣어서 계산하면 이게 마일이니까 꼭지점이 1, 마일인데 아래로 블록하네.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지연아, 요거는 대칭축이 얼마예요? 맞아요. 자, 얘는 아래로 블록한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이거는 귀찮지만 대입하면 돼요. 분수지 대입하면 돼. 자, 어차피 이거 표준형 만드는 게 여러분 더 귀찮아. 2로 묶어서 여기가 3인데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고 제곱을 하고 3에서 이거 제곱하면 4분의 9인데 이거 곱하면 2분의 9고 2분의 9 빼면은 2분의 6이라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애들은 앞으로 여기랑 여기가 길 거란 말이지. 그니까 저렇게 하잔 말이지. 환희 이해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대칭축에다가 여러분 이제 좀 지켜줄 게 있어요. 얘가 x에 대한 함수죠. 그럼 여기 꼭 x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헷갈려요, 여러분. 막 치환하고 합성하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 다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문자가 a였으면 뭐야 저거? 마3의 12 마3의 12 마이너스 15.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이상 축이 x축이 아닌 거야. 그냥 a축인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문자를 이렇게 b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y축이 아니고 b축인 거야. 이런 거 너무 어색해하면 안 돼. 함수라서 뭐 어쩔 수가 없어. 뭐가 들어가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a에 대한 2차 함수고 그때의 함수값이 y가 아니고 b인 거잖아. 그러면 위로 볼록한 게 있고 a축이 있고 뭐 b축이 있는 거야 그냥. 근데 대칭축이 얼마죠? 네, 2죠. 6분의 12 해서 2. 되지? 2a분의 마이너스 b 하고 있지 지금. 자, 대칭축이 여러분 2잖아. 그럼 여기다 뭐라 써야 되냐면 a는 2라고 꼭 써줘야 돼. 문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2를 넣잖아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자, 그럼 얘는요. y좌표 맞는데 그게 지금 b 값인 거야. b라고 했으면 b야. y라고 했으면 y고. 그래서 이게 어색하게 느끼면 안 되고 이런 걸 여러분 꼭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안 헷갈려요. 무슨 짓을 해도. 자, 그래서 지금 하나 더 기억할 것은 y좌표가 여러분 올라가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이 값 있죠. 이 값을 뭐라 부를까요? 대값. 자, y좌표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내려가지. 더 올라갈 일이 없잖아. 그러면 최대값.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값이라 부를까요? 최소. 찍고 올라가기만 하잖아. 얘가 최소값 해서 얼마일 때 최대 최소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세트로 얘기해줘야 돼. 세트로. 자, 뭔 말이냐면 자 3번 아까 했죠? 아니네. 3번 해볼게. 환희야 이거 대칭축 얼마고? 그치. 자, 여러분 이거 아볼이죠. 아볼. 양수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무 근거 없지만. 자, 아볼이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여러분 3이죠. 이거 x는 써주시고 3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최소값. 3을 넣으면 답이겠죠. 이렇게 그냥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거 뭐 분수 나와도 여러분 똑같죠. 대칭축이 얼마겠어요? 네, 마이너스 2가 맞죠. 자, 그러면 위볼인데 뭐 나름 이렇게 좀 낮은 그릇 해서 어쨌든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얘는 최대값이겠죠. 여기는 계속 하강하니까 넣으면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7번이 제일 앞에가 맞아요? 맞죠? 거기에서 넘기면 7번. 오케이. 자, 우리가 오늘 요거까지만 딱 할게요. 뒤에 최대 최소 화요일 날 끝내면 참수해서 좋아. 진도 잘 나가고 있어. 우리 주 3회 해야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자,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축 바로 나와야 됨. 축이 얼마죠? 얼마죠? 해서 지금 x는 2가 여러분 있어요. 지금 똑같은 문제라서 여기 둘 다 x는 2가 있어요. 자, 중3 때는 최대 최소 물어보면 답이 하나였거든요. 최대는 없어요. 얘는 올라가니까. 그리고 최소는 2를 넣으면 돼요. 2를 넣으면 4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원래 답이 뭐였냐면 최대는 없고 최소값은 4다. 원래 이게 답이었거든. 근데 이제 범위가 여러분 잘립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x범위가 원래는 별다른 말 없으면 모든 실수거든.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는 뜻은 여러분 전 범위를 다 보겠다는 뜻이고
전 범위를 다 본다는 거는 저기 왼쪽 끝부터 저기 오른쪽 끝까지 다 보겠다는 소리야. 그게 이제 아무 말도 없으면 디폴트야. 그냥 다 보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범위를 여러분 지정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0부터 5까지만 봐야 되는 거야. 0부터 5까지만. x좌표가 0부터 5.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2차 함수는 대칭성이라는 게 중요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0이랑 5를 대충 0, 대충 5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칸을 세셔야 돼요. 멀고 가까움이 있겠죠. 자, 여기서 0이 멀리 있어요? 5가 멀리 있어요? 얼마? 누가 더 멀어? 그쵸? 그래서 0은 가까이, 5는 멀리. 정확하진 않아도 여러분 멀고 가까운 거는 보이도록 이렇게 잘라야 돼. 그래야 함수가 언제 제일 높고 언제 제일 밑에 있구나 이게 보인다고. 멀고 가까움이 중요한 거예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왜냐면 얘는 2칸인데 얘는 지금 3칸이잖아. 그럼 얘가 내려오다가 여기를 찍고 더 많이 올라가고 멈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최대일까요? 0일 때야, 2일 때야, 5일 때야? 5일 때가 여러분 최대겠죠. 그럼 이제 5를 넣어야 돼요. 지금 다 이해되고 있어요? 쉬운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 함수가 제일 낮을 때가 제일 높을 때가 여기잖아. 그럼 5를 넣어야 제일 큰 게 나오겠지? 자, 그럼 환희야, 제일 작을 때는 언제야? x가 얼마일 때? 그렇지.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가 제일 작을 때겠죠? 2. 자, 그래서 최소는 x가 2일 때인데요. 지금 값은 항상 y좌표 위아래거든. 그래서 5를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답입니다. 그냥 5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2를 또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에요. 그래서 11이랑 4가 답이겠죠.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엔 또 마일부터 1까지 보겠대. 2보다 둘 다 어느 쪽에 있죠? 그쵸, 왼쪽에 있죠, 여러분? 그럼 얘는 멀고 가까움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네요. 여기까지는 안 가네요, 그죠? 여기서 여기 가고 끝난 거야, 여러분. 커튼을 쳤다고 생각해. 여기는 지금 아예 구간이 없는 거야, 여기는. 근데 만약에 최소 구하는데 2를 넣어서 꼭지점 얘기하면은 무조건 틀리겠죠. 제한 범위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수영아,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그렇죠. 그래서 마일을 여러분 계산을 하면은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연아, 최소는 x가 얼마일 때? 그렇죠. 그럼 1을 넣으면 그 범위에서의 최소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는 어차피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할 거니까 개념 원리는 여기까지 하면 돼요. 147. 147 복수까지 여러분 딱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마칠게요. 개념